꿈에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해야만 하는 자리였죠. 최고급 럭셔리 호텔의 얼굴이 되는 길 마지막 관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절박함으로 쌓아 올린 시간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 하지만 운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치명적인 시험을 던져주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찰나의 선택, 그리고 찢어지는 소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면접장으로 향했죠. 과연 이 작은 실수가 그녀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낼까요? 아니면 상상도 못한 반전으로 이어질까요? 그날 아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지혜 씨에게는 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선망하는 곳, 최고급 럭셔리 호텔 체인 더 헤리티지 그룹. 그곳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이 자리는 단순한 서비스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의 품격을 대변하고 세계적인 VIP 고객들을 가장 앞에서 맞이하며 응대하는 핵심 중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는 기본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까지 모두 갖춰야만 설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습니다. 지방 소도시 출신인 이지혜 씨에게 이 기회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늘 돈 걱정을 해야 했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공부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우연히 TV에서 본 더 헤리티지 그룹의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의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반해 그때부터 이지혜 씨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난 몇 년을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서비스 교육이며 외국어 회화 스터디를 찾아다녔죠.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이 익숙했지만 마음속 꿈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이지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정성을 다해 깔끔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정하게 묶어 올렸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면접용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새 옷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손끝에 닿았죠. 재킷을 걸치고 H라인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인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올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다리 라인을 따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닦아 광을 낸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거울 앞에 완벽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본 이지혜 씨는 낯설면서도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최고의 나를 보여주는 거야. 더 헤리티지 그룹 본사 건물은 멀리서부터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그 자체로 그룹의 명성과 권위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건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 우뚝 선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이지혜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이곳이 최고급 공간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서고 싶은 무대야. 이지혜 씨는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지난 몇 년간의 노력과 오늘을 향한 간절한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지만 면접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문을 통과하여 꿈의 무대에 서는 것뿐이었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이지혜 씨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이지혜 씨의 발걸음은 곧게 뻗은 빌딩 숲 사이의 인도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들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행인들의 옷차림 또한 세련되고 값비싼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여유 없어 보였습니다. 성공과 분주함으로 가득 찬 도시의 아침 풍경이었죠. 이지혜 씨는 자신의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높은 빌딩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더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익숙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광경이 이지혜 씨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근처 쓰레기 더미 옆에 초라한 행색의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마른 체구의 노인은 골판지 상자 몇 개를 리어카에 시들여다 중심을 잃고 그만 내용물을 도로에 쏟아버렸습니다. 젖고 구겨진 골판지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그 사이로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벼운 종이 조각들이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주우려 애썼지만 몸이 마음 같지 않은 듯 힘겨워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런 노인을 스치듯 지나치거나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노인과 그 주변의 지저분함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지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여기서 시간을 지체한다면 촉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모습으로 노인을 돕는다면 어렵게 차려입은 면접 복장이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장에 얼룩이라도 묻는 날에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이 자리는 외모와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냥 지나쳐.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힘겹게 상자를 줍는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구분 등, 마디 굵은 손, 초점 없는 눈빛. 왠지 모르게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홀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도 늘 이지혜 씨에게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서비스 정신에 대해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완벽한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읽고 진심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마음가짐이에요.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화려한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지혜 씨가 생각하는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머릿속의 경고음과 마음속의 울림이 충돌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네가 믿는 가치를 증명할 순간이 아닐까? 면접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솔직해질 기회야. 길을 가던 사람들의 무관심한 뒷모습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지나치는 곳에서 나마저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후회할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 복장, 면접. 이 모든 것을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면접 복장이 망가질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노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본능적으로 이지혜 씨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을 뿐이죠. 이제 이지혜 씨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지혜 씨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향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잠시 잊었습니다. 그저 돕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했죠. 가까이 다가가자 쏟아진 내용물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지저분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이지혜 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지혜 씨는 최대한 밝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지혜 씨는 이미 무릎을 꿇고 흩어진 골판지 상자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 면접용 정장 치마를 입은 채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옷이 더러워질 거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골판지 조각들을 집어 올리자 축축한 느낌과 함께 손에 흙먼지가 묻었습니다. 노인과 함께 주섬주섬 상자를 리어카에 다시 싣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골판지는 무게가 상당했죠. 흩어진 조각들 사이에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도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하며 줍는데 그만 찢어진 골판지 모서리에 스타킹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따끔하는 느낌과 함께 다리 아래로 시원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내려다보니 아끼던 스타킹에 길게 올이 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속으로 되뇌며 계속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작은 유리 조각에 긁혔는지 따끔거리는 상처가 생겼고 하얀 정장 소매 끝에는 얼룩이 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이지혜 씨를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돕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미안해하며 자꾸만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지혜 씨는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쏟아진 상자들을 거의 다 리어카에 실었을 때 시계를 다시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이것 리어카 제자리에 놓는 것만 도와드리고 얼른 가볼게요. 힘내세요. 이지혜 씨는 서둘러 노인의 리어카를 제자리에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노인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이지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소.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다 있네. 꼭 복받을 거요.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이지혜 씨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은 인사를 뒤로 하고 이지혜 씨는 정신없이 면접장 건물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찼습니다. 빌딩 앞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렵게 차려입은 하얀 정장 치마에는 흙 얼룩과 함께 정체 모를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끼던 스타킹에는 허벅지까지 길게 올이 나가 있었고 구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가 따끔거렸습니다. 완벽해야만 하는 최종 면접.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곳에 이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이지혜 씨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애써 옷의 얼룩을 털어내고 스타킹에 올라간 부분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이 망가진 모습 그대로 더 헤리티지 그룹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향한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헤리티지 그룹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선 이지혜 씨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고급스러움은 아까보다 훨씬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여전히 얼룩과 올라간 스타킹은 그대로였습니다. 면접 시간은 촉박했고 더 이상 고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장 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지혜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넓고 세련된 대기실에는 1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급 정장,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표정.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지혜 씨는 마치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룩진 정장, 올이 나간 스타킹, 그리고 허둥지둥 달려오느라 상기된 얼굴까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지혜 씨가 들어서자 앉아있던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뭐야, 제정신이야? 준비도 안 하고 왔네 하는 듯한 냉담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지원자였던 강수민 씨의 시선이 이지혜 씨에게 향했습니다. 강수민 씨는 세련된 블랙 정장에 명품 액세서리를 매치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 그 자체였죠. 이지혜 씨의 모습을 본 강수민 씨는 눈썹 한쪽을 살짝 올리며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다른 지원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며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이지혜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이지혜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둘러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옷과 스타킹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자꾸만 자신을 곁눈질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해서 비교되며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냥 돌아가야 하나. 일말의 후회가 스쳤지만 여기까지 온 노력과 가족의 기대를 생각하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외모는 부족할지라도 면접에서 내면의 진심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대기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1명, 2명씩 이름이 불리며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이지혜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내 차례가 오면 어떻게 하지? 면접관들이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느긋하거나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지만 이지혜 씨는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지혜 씨,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이지혜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면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테이블 뒤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최 이사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임원 2명이 함께 했습니다. 면접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지혜 씨는 최대한 허리를 곧게 펴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3명의 면접관 중 최 이사의 시선이 곧바로 이지혜 씨의 정장과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예리하게 훑어보는 시선에 이지혜 씨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신의 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 같은 것이 걸렸습니다. 이지혜 씨. 최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는 저희 더 헤리티지 그룹의 얼굴입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든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지혜 씨의 복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 이사는 노골적으로 이지혜 씨의 정장에 묻은 얼룩과 스타킹의 올라간 부분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희 그룹의 이미지를 대표하겠다고 지원하신 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이지혜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면접 시작과 동시에 지적받으니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순간 노인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변명하지 말자. 이지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혜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면접에 앞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짧은 사과 외에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는 이지혜 씨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듯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메모를 하더니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방금 지적한 내용은 이미 그녀를 평가하는데 충분했다는 듯이 말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이지혜 씨가 생각하는 더 헤리티지 그룹의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에게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입니까? 최 이사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혜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을 도울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던 신념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완벽한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혜 씨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고객분들께는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미처 말하지 못한 필요까지 헤아리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이상의 진정한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말을 마치자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최 이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지혜 씨의 답변이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다시 무언가 짧게 메모하더니 이지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지만 이지혜 씨는 이미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 내내 최 이사의 시선은 탐탁지 않았고 그의 질문들은 이지혜 씨의 부족한 점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했지만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 이지혜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꿈의 무대에서 그녀의 진심은 외면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면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지혜 씨는 터덜터덜 대기실을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지만 이지혜 씨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면접 내내 자신을 짓눌렀던 최 이사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하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얼룩진 정장과 올라간 스타킹은 부끄러움과 후회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지혜 씨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안 되겠지?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합격하겠어? 자조적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노인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아주 잠시 스쳤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면접을 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사람을 도운 건 옳은 일이었어. 그걸 후회하면 안 돼. 집에 돌아온 이지혜 씨는 면접 복장을 벗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얼룩진 정장과 찢어진 스타킹이 마치 그녀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물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가족의 기대, 그리고 간절했던 꿈.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좌절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이지혜 씨의 하루는 무의미했습니다. 휴대폰만 붙들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매일 알림 소리만 나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봐도 세상은 잿빛으로만 보였습니다. 더 헤리티지 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더 헤리티지 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손이 떨려 메일을 바로 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합격일 거야. 당연한 결과겠지. 이미 예상했지만 막상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더 헤리티지 그룹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 채용 결과 안내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이지혜 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중한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근본 채용에서 함께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익숙한 불합격 문구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현실로 마주하니 충격은 더 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 꿈, 희망,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내 진심은 아무 소용 없었구나. 겉모습이 전부였어. 면접장에서의 최 이사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이지혜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오로지 슬픔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을 도왔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후회하며 슬퍼하는 대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괴로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찢어진 스타킹과 얼룩진 정장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작은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지혜 씨는 자신이 믿는 가치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막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여전히 무기력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발걸음은 더 헤리티지 그룹 본사 근처 공원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면접 보러 가던 날 노인을 만났던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이지혜 씨는 우뚝 솟은 더 헤리티지 그룹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내 꿈이 좌절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건물은 그녀에게 너무나 먼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원 입구 쪽에서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을 본 이지혜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단정하고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히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면접 보러 가던 길에 도와드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초라한 행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백발이었지만 윤기가 흘렀고 얼굴의 주름은 깊었지만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공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지혜 씨는 놀라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인은 이지혜 씨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미안하고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닌 무언가 깊은 통찰력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지혜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노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헤리티지 그룹 본사에서 나오는 듯 했으며 깔끔한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를 면접에서 떨어뜨렸던 최 이사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노인에게 다가가 일제히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곳에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에. 회장님? 이지혜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렸던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이 더 헤리티지 그룹의 회장님이라니.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노인이 정말로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에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평가했던 최 이사가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박 회장이 이제 그의 이름이 박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이지혜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한 후 이지혜 씨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최 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표정으로 이지혜 씨와 박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지혜 씨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이며 박 회장님은 자신에게 왜 다가오는 걸까?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다시 만나는구려. 박 회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이지혜 씨의 놀란 얼굴을 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박 회장님과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최 이사 일행의 얼굴만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불합격한 면접, 그 면접관, 그리고 자신이 도와드렸던 노인이자 이 그룹의 회장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얽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지혜 씨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겠구먼. 나는 박노진일세. 더 헤리티지 그룹의 창립 회장이지. 종종 이렇게 세상으로 나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곤 한다네. 높은 곳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 특히 우리 그룹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계에서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사람의 본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박 회장님은 그날 아침 이지혜 씨가 망설임 없이 자신을 돕던 모습을 모두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촉박한 시간과 면접 복장이라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이지혜 씨는 자신이라는 초라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와 도움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수많은 완벽한 지원자들 속에서 박 회장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나를 피했지. 자네를 도와줄 때까지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자신의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기꺼이 손을 내밀었지. 그게 바로 내가 우리 그룹의 얼굴인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에게서 찾고 싶은 진심이었네. 박 회장님은 최 이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최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지혜 씨의 면접 결과에 대해 물었고 최 이사는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더듬거리며 보고했습니다. 외모와 복장 상태가 부적합했다는 이유를 덧붙였죠. 박 회장님은 최 이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이사, 자네는 겉모습에만 치중했어. 우리 그룹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지 못했네. 이지혜 씨는 자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격의 진짜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헤리티지 그룹이 지향해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품격이야. 박 회장님은 이지혜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음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혜 아가씨, 자네의 꿈이 우리 그룹의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가 되는 것이라고 들었네. 자네는 이미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자질, 즉 사람을 향한 진심과 품격을 갖추고 있네. 인사팀에 다시 지시하겠네. 이지혜 아가씨를 최종 합격 처리하도록 해. 최 이사는 물론 주변에 있던 다른 임원들과 강수민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수민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이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지혜 씨가 그룹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합격하게 되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혜 씨는 더 헤리티지 그룹 인사팀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합격 메일을 받았던 같은 회사에서 온 전화였기에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공손하고 축하하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지시로 특별 재검토가 진행되었고 그녀의 진심과 가치가 최고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이지혜 씨는 더 헤리티지 그룹의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 유니폼을 차려입고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면접 날 얼룩지고 찢어졌던 정장과 스타킹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박 회장님과의 운명적인 만남도 없었을 테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을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날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로비를 지나가는 이지혜 씨를 보고 최 이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강수민 씨는 질투와 충격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헤리티지 그룹의 호스피탈리티 앰베서더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지혜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사람을 향한 진심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단단한 품격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장 빛나는 진정한 의미의 앰베서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